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신성장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보셨을 것인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뭐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돈 퍼쓰는 것보다는 네,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관련 제도 개선 이런 데 속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이런 신성장 산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자고 신산업에 대한 융합 이과 관련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자. 그리고 또 규제 프리존과 같은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규제를 많이 없애자 했는데 여당 내 이견이 있어서 정리가 잘 안 돼서 안 통과를 됐죠. 못 시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그런 규제 혁파의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네, 중소기업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이제 특허, 지식재산권, 신성장 이런 산업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특허 등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가니까 대출이 영 안 안 되더라. 된다.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현장에서 적용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작동이 돼야 이것이 진정한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법안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야당에서도 뭐 인터넷 해줘야죠. 법안이나. 저희들은 원래 그것을 먼저 냈고 아하, 예. 지난번에 저희들은 다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또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했는데 여당 내에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지난 8월달에 통과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모키 그 부위원장이 내년 후반기에 한 2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 네. 동의하십니까? 참 우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불과 한 해 전만 해도 우울하다 이겁니다. 예, 예, 예. 불과 우리가 한 해 전만 해도 음. 일자리를 30만 개, 최소한 40만 개 만들어내던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원래 금년 초에는 32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것이 지난 상반기에 지금 12만 개밖에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급기야 7월 달에는 5천 개밖에 되질 않았고. 5천 개는 그런데 20만 이게 개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워낙 지금 뭐 바닥에 내려와서 이래 있다 보니까 이제 한 20만 개 정도 그것도 내년 후반기쯤 된다고 네. 하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30만 개 이상은 해야 일반적으로 일자리가 공급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 우리가 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워낙 바닥에 거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내년 그것도 뭐 금년 하반기 내년 초가 아니고 내년 후반기나 돼야 20만 개. 참 국민들 앞으로 고난의 대행군 상당 기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울하게 보고 우울하시다. 예. 그리고 금년에 또 정부가 32만 개 하다가 17만 개로 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보다 훨씬 지금 못하게 된다니 내년에 20만 개, 그것도 내년 후반기에 20만 개, 이것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몹시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부의 또 일자리 대책 왜 이렇게 네. 안 먹힌다고? 뭐 우리 경제부처에서 또 주요한 일을 또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좀 더 잘하실 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먹힙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고 번지수 잘못 찾은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요? 예, 예. 이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일자리 생색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일자리 상황판 걸고 청와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데부터 패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비정규직 제로하겠다, 공무원 정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뭐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그리고 세금 써서 어떻게 또 단기적인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 네.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다 기업 민간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건을 만드는데 고민을 했어야지 정부가 세금 써가지고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 그게 작동이 안 되고 결과는 일자리 소득 분배 최악의 성적표를 쥐게 된 겁니다. 우리 의원님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이 정부 만능주의 이 사고를 빨리 버려야 된다. 돈만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좀 제도라든지 구조를 만들어 이런 의도로 제가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자, 그래도 지금 청년 일자리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집행도 좀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뜻은 좋습니다. 네. 기업이 청년을 한 사람 고용하면 얼마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럼 청년 고용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추경 포함해서 약 3,400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24%, 2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 지금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이래 되니까 네. 기업에서 한 명 채용하면 그만큼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채용하는데 굉장히 부담 많은데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쉽게 채용에 나서겠느냐. 그리고 이 제도도 2021년까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럼 네. 부담 어떻게 하냐. 기업은 사람 채용하면 계속 항구적으로 또 훈련도 시키고 꾸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으로 뭐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정부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의원님이 최저임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네네. 정부가 이 최저임금 부담 줄이려고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좀 잘된 정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논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을 현실을 한번 봅시다. 네. 현실을 이게 도움이 됐으면은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광화문에 나가지고 소단지 던졌겠습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안 먹힌다. 그리고 고용 통계도 어떻게 하면 재난 수준의 사상 최악의 5천 명 수준에 그치는 고용 지표가 나왔겠느냐.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3조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청 한 230만 명 했는데 지금 지급된 게 약 한 34~5%, 한 100만 명 정도 그렇죠. 지급이 됐거든요. 네. 3조 중에 약 1조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래 정부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라는 큰 불 내놓고 양동이로 뭐 물 좀 붓는다고 이게 불이 꺼집니까? 불을 왜 질러놓고 또 불 끈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애초부터 이런 정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 전부 세금입니다. 네, 아니 맞습니다. 가게에 임금 올려주는데 우리 계시는 분들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 임금 직접적으로 올려주고 그거 봉급 인상 재원으로 쓴다? 국민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20만 5천 원 여기 있었기 때문에 또 일자리 또 확대도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 뭐 당론까지는 아닌데 당론 아닙니까? 채택이 예. 지금 유력하게 의원님도 검토되고 있는 입법을 이런 발의하신 상황입니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숫자가 아주 적을 때는 네. 그 시장에서 별 문제 없이 소화되는데 지금 우리 근로자의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 약 5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한 업종에 많은 분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해서는 이것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나 호주 등에서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제도에는 업종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해놓으니까 임의로. 법이 제정된 89년 이후에 89년 당해 첫 해 한 번 시행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질 않는 겁니다. 약 30여 년 동안. 네. 그래서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걸 의무화시켜서 이제 연구에서 업종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현장에서 좀 적용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은 네. 뭐 소득 주도 정책 안 된다, 또 일자리 네. 확대 위한 공공 부분 일자리 확충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야당은 대안이 뭐냐 이런 또 네.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의원님이 또 경제에 또 많은 큰 전문가시니까 예. 어떤 정책을 좀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어려운 길 가지 말고 네. 정도로 빨리 정책을 선회를 해라. 소득주도 정도. 성장 포기하고 예. 모든 것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 만능주의 빨리 버려라. 그래서 친시장, 친기업 이런 정책으로 빨리 와라.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경청을 잘 하질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옛날 정부 거잖아요, 그거는. 뭐 옛날 정부든 예.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경제를 살리면은 옛날 정책이든 또는 그걸 약간 수정 보완하든 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선진국 사례도 좀 보고 또 과거에 했던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야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부동산 정책도 지금 정부가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길을 헤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죠. 최근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냉온탕의 오락가락이죠. 과연 이 정부의
정책에 프로들이 있는지 전부 아마추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각자 여당이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만 부추기고 불안만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정부 당국자 장관님들보다 공무원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기도 신시장 정책으로 하라. 결국은 다 부동산 신시장이면 시장도 저기 예전 보수 야당하고 똑같이 지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하고 열린 그런 경제 체제를 갖고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여기도 수요 공급이다. 필요한 곳에 공급 확대를 과감히 해주라. 자꾸 세금 올리고 뭐 규제하고 이래가지고는 풀리는 게 아니다. 이 원가 공개 이런 게 지금 갑자기 나오는데 이런 네. 반시장적인 정책을 자꾸 하니까 시장이 더 위축이 되고 아하. 가격은 왜곡이 생기고 공급이 더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가격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으로 간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중지를 모으고 또 시장이 흘러가는 걸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대로 하라. 여기 흥묘 백묘가 어디 있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나라 발전시키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 분야 전문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정부 일자리 재정 운영 정책 점검해 봤습니다.